긴 침묵의 시간 속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꺼내려 할 때마다 선명해지는 기억을 몇 번이고 속으로 삼켜야만 했고, 그것은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숨어버린 이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지,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 주변의 이야기, 그러나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작은 불빛 아래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회 고위층들의 연이은 성추문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교수 전체가 성추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제자들을 수시로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등하불명, 등잔밑이 어둡다.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을 도리어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익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잊고 싶은 기억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익명의 게시글은 학생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몇 년 동안 수많은 소문들과 사고가 끊이질 않음에도 왜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린 해당 건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듣게 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얼굴에 대한 막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마다 진짜 남자 만나러 가냐 이런 얘기도 제가 뭐 예쁜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거나 가슴 쪽에 강아지 그림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강아지 부럽다. CCTV를 뭐 여자 알바생만 돌려본다. 학교와 원룸촌 중앙에 위치해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편의점. 지난 수년간 운영되어 온 해당 매장은 24시간 편의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앞 편의점. 우린 문제의 매장을 찾아가 사장과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우린 해당 매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그들을 만나봤고, 그들의 말은 좀처럼 믿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시다고 부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깨 동무를 하면 항상 이제 팔이 손이나 이런 데가 이제 가슴 쪽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스킨십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농도가 짙게 저한테 계속 실밥 묻었다고 이제 뭐 엉덩이나 가슴, 허벅지 이런 데를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서,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알바 중이고 끝나갈 때여서 벗을 겸 이렇게 해서 그냥 조끼를 안 잠그고 있었는데 사장님 오셔서 계속 자기가 이렇게 여며주시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예 터치가 없거나 스킨십이 아예 없을 수는 없었거든요. 처음에 면접 볼 때도 이렇게 막 허벅지 이렇게 때리면서 면접 보고, 공주야라고 부르는 것도 싫고 뭐 사탕 주면서 막 애교 부려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러 가면은 손 한번 잡아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아예 그냥 들어와서 농담 자체도 성희롱적인 농담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소름이 많이 돋았어요. 제보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약 20명. 그리고 그들은 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말하는 사장의 충격적인 행동. 이미 학교를 떠난 졸업생부터 이제 갓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의 신원을 통해 그의 이러한 행위는 꽤나 오래전부터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제작진은 이에 대해 더욱더 자세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에게 해당 사건들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린 수차례 그와의 연결을 시도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안 받아. 결국 해당 매장에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그의 행방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오시나요? 요즘 안 나오세요. 그 정해진 나오는 시간이 계시나요? 아니 요즘은 계속 일단 출근을 안 하고 계시고 사장님 만나고 가끔 언론만 확인하고 계시고. 현재 매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장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학교 인근 원룸까지 운영하고 있었고, 제작진은 해당 원룸을 찾아가 그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시죠? 예, 편의점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인터뷰 좀 가능할까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거기는 제가 어떻게 응할 수가 없네요. 다 지난 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맙시다.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물론 저도 이제 제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쪽하고는 내가 거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주 안 나오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신가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뭐 이렇게 잔돈 주는 것도 뭐 손에 교묘하게 뭘 어떻게 하니 그 말도 안 되는 자꾸 그런 게 거기서 더 이상 내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네요. 제보받은 내용 중에 창고에 또 여보세요. 왜 지나간 저거를, 나도 지금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아요. 편치는 않은데 그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해서 그만합시다. 나도 그에 대한 제재는 받았고. 그러니까 어떤 제재를 받으셨는지 여보세요. 그만합시다. 끊습니다. 끝났다는 말. 그것이 과연 가해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저희가 이제 이분이랑 연결을 해서 연락을 드려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합의를 받고 약간 절차는 이미 끝났다. 미친놈 아닌가? 너무 파렴치한 거죠. 가해자 본인이 그렇게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건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끝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건 가해자 측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양심이 없네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피해자들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사장에게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연락은 되지 않았고, 우린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어. 제작진은 직접 매장을 찾아가 사장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없었고, 우린 매장 근처에서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이 편의점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상 맞죠? 맞아. 잘 걷는데? 일단 가서 얘기해보자. 직접 운전한 차에서 내려 매장을 관리하는 사장. 평소 거동이 불편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부축해달라고 요구했던 모습과 달리 아무런 도움 없이 걷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그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작진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한 채 자신의 차에 탑승해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의 도움은 없었던 것일까? 우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 당시 총학생회장을 만나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무처에서 이미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안성경찰서랑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안성경찰서랑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오픈 채팅을 파서 이제 그 학회장에게 전달을 해서 공지를 해가지고 그 피해자들을 좀 모으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자유롭게 와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본인들에게는 선뜻 나서기가 힘들. 그죠. 그게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런 게 저도 답답한 게 그런 게 없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도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그 피해자를 위해서 힘을 써줘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겠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후 우린 당시 사건을 담당했었던 교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뭐 사법권이 그런 것도 없잖아. 우리가 그냥 학생들이 올린 것만 갖고 그냥 이런 거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주인이 반박할 수도 있잖아. 아유 잔돈 주다가 굳이 그거 입고 하고서는 하나 뭐 어떤 놈이 돈을 주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 그래 하여튼 교직원이라는 거 그런지 초등학생한테 얘기를 해서 학생이 풀어나가야지. 이게 경찰 아니면 학생이 초등학생에서 풀어나가야 돼. 학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총학이나 경찰이 해결해야 한다는 직원.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찾아간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을 만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하며 학교 측에서 온 연락은 없었고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장은 사건 이후 조치를 받았다고만 말해줬습니다. 당시 최선을 다했고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었고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피해자 나와보세요. 나와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올 사람 없거든요. 가가지고 공감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피해자 한 명 한 명 나오는 건데 성적인 문제로는 학교에 얘기해서 지금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다. 계속된 기다림 끝에 갑자기 사장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은 제작진은 곧바로 해당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매장 앞에 모습을 보인 사장. 제작진은 서둘러 그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성 관련 그런 얘기는 내가 하지 마라. 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최근에 얘기가 들린다. 최근에 뭐 내가 이 사람이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나오셨잖아요. 아니 그만하자고. 나하고 이제 그런 저거는 나도 그만하고 시전을 겪은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얘기하지 말자고. 당시에 있었던 일 다 끝난 거예요. 아, 이 사람아 그만하자고. 나 지금 또 이렇게 막 불쾌지수 막 올라가니까 그 이후로 안 나오시고. 안 나오네. 그러니까 다 이제 마무리 다 된 거야. 그만하자고. 제작진의 질문에 다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던 사장은 다 끝난 일이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임시직 여성을 상대로 한 전주들의 추행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사실상 노예처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은 사장의 성적인 편의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우린 과연 그들과 다를 게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던 사람들. 그날 시간이 멈춰버린 그들의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외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문자 제보. 그 무렵 커뮤니티에 동일한 사건으로 보이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린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고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분명히 제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좀 가서 어떤 남자분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이제 신문지 같은 걸 들고 있었고 갈색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였어요.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저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이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제 다시 잠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허벅지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하고 살짝 실눈을 떠서 옆에를 봤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제 허벅지 옆쪽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걸 딱 알아차리고 나서는 어떡하지 하고 딱 옆에를 봤는데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아저씨가 제 옆에 바로 앉으시는 거예요. 자는 척을 했어요. 저는 네 아저씨가 자꾸 막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진 성질을 되게 만지면서 약간 쉬는 소리까지 냈는데 그 아저씨가 버스를 탈 때 항상 신문지를 가지고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아저씨 옆에도 남자 학생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지를 그 남자 학생이 못 보게 오히려 제가 볼 수 있도록 가린 걸 보는 순간 저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시외버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교내 터미널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피해자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학교와 경찰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랬습니다. 피해자가 학교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무서웠죠. 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나무 숲에 올리고 이제 많은 여학우분들이 나도 이랬다 저번에 그 아저씨 이랬잖아 라고 댓글을 다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논란이 되온 게 정말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권한 받기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이제 추행 문제, 사고에 대해서 방치하고 자꾸 외면하려는 모습이 저는 계속 눈에 띄었거든요. 학교 내에 있는 형사분께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냥 못 쳤어요. 한번 찾아갔을 때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찾아갔을 때도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일단은 알겠다 라고 하시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지으셨어요. 그냥 그 정류장에서 내려서 한참 울었었거든요. 스스로의 무능함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허탈했었고요. 그때 이후로 짧은 옷을 전혀 못 입고 다녀요. 지금 저 장롱 아래 가장 깊은 곳에 봐가지고 항상 긴 것만 입고 다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혹시나 만약에 보복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 걱정 그런 게 있죠. 길 가다가 어두운 골목에 있으면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구석진 곳에 뭐 어떤 남자가 있으면 그런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당한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이게 떠오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직까지 사건의 충격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하는 피해자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우린 피해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탄다는 시간대에 해당 터미널을 찾아가 그와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계속된 기다림. 며칠을 기다렸지만 그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가 주로 탄다는 7시 15분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우리가 찾던 가해자가 마침내 터미널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버스에 탑승했다는 소식에 우린 황급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바로 뒤따라 버스에 탑승한 우린 마침내 피해자들의 제보대로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건의 가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피해자들의 증언대로 그의 손엔 신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공도에 하차하는 가해자. 우린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뒤따라 내렸지만 가해자는 터미널에 주차된 차에 탑승하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린 해당 차량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첫 번째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우린 같은 시간 동일한 위치에 주차된 가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가해자는 모습을 나타냈고 우린 바로 그의 차를 뒤쫓아갔습니다.
제작진을 눈치챈 듯 속도를 내는 차량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공사용 길로 진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작진과의 거리를 벌리는 가해자. 이후 차량이 다니기 어려운 좁은 길에서도 가해자의 차량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야, 최대한 붙는다. 쟤 내가 봤을 때 따돌리는 것 같기도 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면서도 계속 여자애들 그렇게 보고 그랬던 거야. 옆에 여자 많아. 계속해서 따라붙던 제작진 차량. 이때 한 화물차가 가해자와 제작진 차량 사이로 들어왔고 제발.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우린 결국 가해자를 또 한 번 놓치고 말았습니다. 와, 아예 안 보여. 쭉 가. 아, 그러네, 맞네. 돌아왔네. 중대로 왜? 아니야, 돌아온 거야 얘. 가해자의 차량이 길을 돌아온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차량은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2018년 5월 18일) 제작진은 터미널에 주차된 가해자의 차량을 발견했고 해당 차량의 바로 뒤에서 그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이후 마침내 우산을 쓰고 등장하는 가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회에 걸친 추격 끝에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인근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교내에 주차된 가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제작진은 곧바로 건물에 들어갔지만 가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학교 정보를 작업 여기 계신 지 꽤 되셨어요. 우린 해당 학교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확인 결과 그는 교사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교권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끝까지 잡자. 졸업 앨범에 있는 가해자를 다시 한번 확인한 우린 그의 내선 번호를 알아내 직접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남부 터미널에서 버스 이용하시잖아요. 예. 그 해당 버스에서 성 관련 사고 제보가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그 무슨 말씀인데 뭐 저희가 뭐 무슨 뭐 그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전화 끊겼습니다. 예.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사람이 사실 저희가 추적을 해본 결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혀졌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고등학교 교사예요? 네. 여자 고등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인데 미쳤다.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그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진짜 누구를 이제 믿어야 될까요? 일단 좀 많이 충격이고 학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생 같은 또래의 여성들도 성추행을 했던 만큼 혹시나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까지도 그러지 않을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제가 당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봐 학생들이, 전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그게 제일 충격이에요. 평소 그는 학교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되게 젠틀하시고 잘 챙겨주세요. 학생들한테 인사도 잘해주고 좋은 선생님이세요. 평소에 되게 잘해주세요. 엄청 착하세요. 친절하시고. 해당 학교 학생들을 통해 알아본 그는 더없이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린 이렇듯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그의 진짜 모습을 밝혀낼 필요가 있었고 그에게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듯한 가해자는 계속된 설득 끝에 제작진에게 사건이 일어났던 터미널 근처에서 만남을 요구했고 저녁 무렵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 이제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네,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학생들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내가 학교까지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래 굉장히 좀 불쾌했었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지금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는 사람이에요. 저기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랬을까? 뭐 저는 뭐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는 그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선난간이라는 게 상대방이 불쾌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해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를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렇게 뭐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버스 타고 가면서? 당시 한 여학생이 잠이 들었는데 허벅지에 뭔가 자꾸 닿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선생님께서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닿을 수도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란 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닿는 거랑 쓰다듬는 거랑 틀리죠, 당연히. 근데 내가 그렇다 그러면은 당시에 예를 들어서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학생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학생의 입장을 생각을 하시면 그런 말씀 절대 못하고.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다가도 툭 떨어져가지고 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게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심한 수치심이랑 불쾌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트라우마에 쌓여서 살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닌데 자다가 보면 좀 건들릴 수도 있지.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세워서 자기 손을 안 보이게 가린 다음에 성추행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성추행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불쾌함을 느꼈다면 그건 성추행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손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닿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떨어졌는데 쓰다듬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완전히 제가 뭐 성추행범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상황 자체가 불쾌하다고 말하는 가해자. 교직에 30년 가까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행동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지금 듣기에는 그냥 피하면 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뭐 무슨 성추행을 했던 사람이 선생님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내가 아닐 거다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난 피해자들이 봤는데 이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아니었어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맞다고 했어요. 제가 그냥 이거 피해가려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 아니 피해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다른 제보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여학생이 뒷자리에 탔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 까지 갈 일이 있을까요? 그건 저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그런 기억은 없고 항상 신문지 들고 타시고 뭐 신문이야 뭐 들고 탈 때도 있고 버스에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뭔가 이상해가지고 옆쪽으로 갔는데 선생님이 자신의 생기를 만지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왜
아니 만약 그게 나라 그러면은 자꾸 그렇게 가정만 하시니까 저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다. 그게 진정 죄송한 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 피해자가 있었고 그 사람은 직접 찾아와서 선생님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벗고 저 사람 맞다. 그래서 그리고 피했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신문지를 들고 타서 남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신문지로 그쪽 방향을 가리고 계속 성기를 만졌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줬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인하는 가해자. 이에 제작진은 또 다른 제보를 통해 그를 추궁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를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뻔뻔하게 자기가 안 했다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자기가 안 했다고 부정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사실 저희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으로도 좀 마음의 치유라거나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냅다 오리발 내놓으니까 어이가 없죠? 부끄러운 줄 알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피해자 또래에 그런 딸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부끄럽지도 않냐는 말. 분명 참을 수 있는 성욕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잠깐 그런 욕구가 들어서 실수로 그랬어요. 이런 변명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라는 피해자들. 그들이 바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게 우린 좀 더 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다 보면은 옆에서 앉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성기를 만지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꾸 끝까지 이렇게 발뺌을 하시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내가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제가 뭐 학생한테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피해를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니까 그거는 진짜 미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방금 사건에 대해서 저는 더 묻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분한테 내가 사과를 드리면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하시는 부분일까요?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가 타의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인정을 스스로. 그럼 그러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아마 그때 술을 한 잔 먹었다면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술김에 했다고 모든 일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근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우리 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러네요. 조직에 계신 분이 저는 사실 그때 취재를 나갔을 때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분 저는 화가 많이 났어요. 교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르지 못하죠. 그죠? 말이 안 돼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거고 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아무튼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고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던 가해자. 결국 그는 계속된 추궁 끝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짧은 사과를 남긴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해자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우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외면받아온 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고 말을 안 하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세상에 많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잘못인 걸 알게 이런 일을 많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건넬 건 없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나와서 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 동기들이랑 얘기하다가 친구들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저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바뀌어서 그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내면 바뀌니까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걸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숨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드러내자. 한 사람이 이렇게 드러내면은 그 일을 줄여서 이렇게 피해자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께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니까 숨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용기 있게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좀 자기 일처럼 관심을 좀 깊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너는 너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정말 평소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을 한 거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웅크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지내왔던 수많은 피해자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멈춰 있었던 그들의 시간은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등잔 밑에 어두운 곳까지 밝게 비추는 것. 그건 누군가가 간절히 바랬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린 빛이 닿지 않는 주변의 어두운 곳을 애써 외면하고 지냈던 건 아닐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